요스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호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죠. 일본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그래픽 디자이너였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마치 길을 잃은 아이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리는 온통 낯선 문자들로 가득했어요. 한글이라는 네모난 글자들이 간판과 포스터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흥미롭지만 요스케는 중얼거리며 스케치북을 펼쳐 거리의 간판들을 몇 개 베껴 그렸어요. 네모와 동그라미, 직선과 곡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글은 분명 미학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무런 울림이 없었죠. 그저 예쁘지만 딱딱한 글자 정도였어요. 첫 미팅이 있는 디자인 회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요스케는 준비해 온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 음료 회사와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위해 일주일간 서울에 머물 예정이었죠. 이번 프로젝트는 일본과 한국의 감성을 융합한 패키지 디자인이 핵심이었어요. 요스케는 자신의 미니멀한 일본식 디자인의 한글 요소를 가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스케 씨. 회의실에서 한국 측 디자인 팀장인 수진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드디어 실제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네요. 요스케는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수진과 팀원들은 따뜻하게 웃으며 그의 노력을 알아주었죠. 회의가 시작되고 요스케는 준비해온 초안들을 프레젠테이션했어요. 일본의 젠 미학에 기반한 심플한 디자인의 한글 로고를 배치한 작업물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한국 팀의 반응은 예상보다 덜 열정적이었어요. 디자인은 정말 아름답네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좀 더 감성적인 한글 타이포그래피였어요. 한글이 그저 장식적 요소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작용했으면 합니다. 요스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감성적인 타이포그래피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죠. 글자가 어떻게 감정을 전달한다는 것일까?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요스케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네온사인 속 한글들이 마치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이틀 후 요스케는 수정된 디자인안을 들고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작업한 결과물이었죠. 이번에는 한글 서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색감도 더 풍부하게 표현했어요. 수진과 팀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에 들어오며 요스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안을 보여드릴게요. 요스케가 자신감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세련된 패키지 디자인이 나타났습니다. 전보다 화려해진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눈에 띄었죠. 하지만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수지는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한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스케 씨, 기술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작업입니다만.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해요. 이건 한국의 감정을 담고 있지 않네요. 요스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의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글자에 감정이 담길 수 있다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스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로 설명하긴 어려울 것 같네요.
제가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녀는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요스케에게 건넸습니다. 한글 캘리그래피 작품집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붓글씨입니다. 같은 사랑이라는 글자도 어떤 감정으로 썼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요스케는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같은 단어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었죠. 어떤 것은 강렬했고, 어떤 것은 부드러웠으며, 또 어떤 것은 슬픔이 묻어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는 그 미묘한 차이를 온전히 느낄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요스케는 침대에 털썩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프로젝트 기한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그를 덮쳤죠. 어떻게 해야 할까? 요스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많은 간판의 한글들이 마치 수수께끼처럼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수진이 건넨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담기 위해 만든 글자예요. 처음부터 감정을 담는 그릇이었던 거죠. 요스케는 스케치북을 펼쳐 한글을 따라 써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금세 답답함을 느끼고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글 캘리그래피, 한글의 감성, 한글 문화 체험. 내일부터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아침 햇살이 호텔 방을 비추자 요스케는 벌써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수진에게 연락해 하루 휴가를 요청했죠. 한글의 감성을 이해하기 위한 현장 조사라고 설명했고, 수진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 요스케는 지도 앱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어요. 검색 결과 중 홍대 근처의 독립서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책과 글자의 정원이라는 아담한 서점이었죠. 첫 목적지로 정하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서점에 들어서자 아늑한 분위기가 요스케를 반겼어요. 나무 책장에 다양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한글 캘리그래피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세요? 젊은 여성 점원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요스케는 어색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한글. 감정. 알고 싶어요. 점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한글의 감성에 대해 알고 싶으신 거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요스케를 시와 에세이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여러 책을 꺼내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한글은 소리와 모양이 함께 어우러지는 글자입니다. 사랑이라는 글자를 보세요. 부드러운 곡선이 감정을 담고 있죠. 요스케는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한글 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글자의 배열과 여백에서 리듬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음악을 보는 것 같았죠. 서점을 나온 요스케는 근처에서 열리고 있는 캘리그래피 전시회로 향했습니다. 작은 갤러리에서는 다양한 한글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었어요. 같은 단어도 작가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으로 표현되어 있었죠. 흥미롭네요. 요스케는 작품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한글의 묘한 매력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요스케는 우연히 한 한옥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꽃길 북카페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죠. 카페 내부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나무 기둥과 한지 창, 그리고 아늑한 소파와 책장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손글씨로 쓰인 한글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백발의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요스케를 맞이했어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요스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내어준 보리차를 마시며 카페 내부를 둘러보았어요. 벽에 걸린 작품들이 특히 눈길을 끌었죠. 저 작품들이 마음에 드시나요? 할머니가 요스케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네, 아름다워요. 요스케가 대답했어요. 누가 썼어요? 제가 썼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화라고 해요. 캘리그래피를 50년 넘게 해왔지요. 요스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대단하네요. 정화 할머니는 요스케에게 다가와 앉았어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관광이신가요? 아니요. 디자인 프로젝트로 왔어요. 요스케는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감성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정화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참 특별한 글자지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내일 다시 오실래요? 제가 한글의 마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스케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기회라고 느꼈어요. 그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요스케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내일 정화 할머니를 다시 만나면 어쩌면 한글의 비밀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를 설레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스케는 서둘러 꽃길 북카페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카페가 문을 열기 전부터 도착해 있었어요. 벌써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를 본 정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렇게 일찍 오실 줄은 몰랐네요. 할머니가 문을 열며 웃음 지었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시군요. 요스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도움이 정말 필요해서요.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정화 할머니는 요스케를 안쪽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낮은 탁자와 방석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다양한 캘리그래피 도구들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었죠. 오늘은 제 작업실에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차 한 잔 어떠세요? 요스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앨범과 노트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화 할머니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뜻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요스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음을 담는 그릇이요? 정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앨범을 펼쳤어요. 제가 평생 써온 글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앨범에는 다양한 시기에 쓰인 한글 작품들이 정성스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단정한 글씨체로, 또 어떤 페이지에는 감정이 넘치는 듯한 자유로운 필체로 적혀 있었죠. 이건 제가 23세 썼어요. 첫사랑을 만났을 때죠. 할머니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편이 아플 때 쓴 편지고요. 요스케는 글씨체의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하나는 생기 넘치고 경쾌했으며 다른 하나는 무거움과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글자가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요스케가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어요. 정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담는 글자예요. 소리에는 울림이 있고 울림에는 감정이 있지요. 각각의 자음과 모음이 모여서 하나의 소리를 만들고 그 소리가 마음을 전합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곳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대가 웃는 날, 나는 봄을 입어요. 정화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써준 문장이에요. 그가 병상에서도 웃을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한 봄날이 되었죠. 요스케는 그 짧은 한 줄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비록 모든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글자에 담긴 감정이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 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 할머니,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스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는 매개체군요. 정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글은 전달이 아닌 공감의 도구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요. 할머니는 종이와 붓을 꺼내 요스케 앞에 놓았습니다. 한번 직접 써보세요. 마음을 담아서요. 요스케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어요. 정화 할머니의 안내에 따라 마음이라는 글자를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붓과 한글에 익숙해져 갔어요. 좋아요.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감정을 생각하며 다시 써보세요. 요스케는 눈을 감고 일본에 있는 가족, 현재의 고민,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붓을 움직였어요. 눈을 떠보니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마음비 종이 위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진실되게 느껴졌어요. 보세요. 같은 글자인데 전혀 다르죠. 정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한글의 비밀을 조금은 알게 되셨네요. 그날 오후, 요스케는 정화 할머니와 함께 다양한 감정을 담은 한글을 써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으로 한글이 단순한 기호가 아닌 살아 숨쉬는 감정의 표현체로 느껴졌습니다. 카페를 나오기 전, 정화 할머니는 요스케에게 작은 노트를 건넸어요. 이건 제가 평생 모은 한글의 감정들입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요스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오늘 저는 글자가 아닌 마음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요스케는 서울의 거리 풍경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간판의 한글들이 이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군가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로 느껴졌어요. 그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스케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찬 채 디자인 회사로 향했습니다. 정화 할머니에게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그는 이제 한글을 단순한 글자가 아닌 하나의 정서적 이미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수진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어요. 어제 많은 영감을 얻으셨나요? 요스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전혀 다른 접근으로 디자인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수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어떤 접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까지는 한글을 그저 시각적 요소로만 바라봤어요. 요스케가 스케치북을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글의 감성, 여백, 흐름을 담아내려고 해요. 글자가 전하는 느낌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접근법이에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요스케는 자신이 만난 정화 할머니와 나눈 대화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수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화 할머니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캘리그래퍼세요. 정말 운이 좋으셨네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분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다니. 그날부터 요스케의 작업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한글을 단순 배치하는 대신 먼저 손으로 감정을 담아 글자를 써본 후 그 느낌을 디자인에 반영했습니다. 때로는 정화 할머니의 노트를 참고하며 한글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연구하기도 했어요. 이 문장은 제품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을 담고 있어요. 요스케가 디자인 회의에서 새로운 시안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약간의 흔들림과 기대감을 표현했죠. 수진과 팀원들은 그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어요. 요스케의 디자인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감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수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요스케 씨는 한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있네요. 작업이 진행될수록 요스케는 한글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밤마다 호텔 방에서 정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붓글씨 연습을 했고, 낮에는 그 감성을 디자인에 녹여냈습니다. 한국 팀과의 협업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언어는 달라도 디자인을 통해 감정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요스케 씨, 이제 정말 한국인처럼 한글을 이해하고 계시네요. 한 팀원이 감탄했습니다. 요스케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정화 할머니의 카페를 다시 찾아 자신의 성장을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요스케의 작업물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제 당신의 마음이 한글을 통해 보이기 시작했네요. 요스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한글이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진 글자인 줄 몰랐어요. 정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은 세종대왕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담기 위해 만드신 글자랍니다. 처음부터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었죠. 요스케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를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한글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을 세상에 선보일 준비가 말이죠. 6번째 포인트 클라이맥스.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이 밝았습니다. 요스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붓을 들어 종이 위에 진심을 담은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회의실은 일본과 한국의 디자인팀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요스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선보일 프로젝트는 한글의 온도입니다. 화면에는 요스케가 준비한 새로운 디자인이 나타났어요. 음료 패키지의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마치 살아 숨쉬는 듯했습니다. 가을의 느낌을 담은 제품에는 따뜻하고 포근한 필체가, 여름용 제품에는 시원하고 경쾌한 글씨체가 적용되어 있었죠. 각 계절마다 다른 감성을 한글로 표현했습니다. 요스케가 설명했어요. 봄에는 설렘을, 여름에는 활력을, 가을에는 포근함을, 겨울에는 깊이를 담았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그의 발표를 듣고 있었어요. 일본 팀 멤버들도 한글을 이해하지 못함에도 디자인에 담긴 감성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글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감정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스케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특히 한글은 그 구조와 형태 자체가 감정을 담기에 완벽한 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발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요스케는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는 그가 직접 손으로 쓴 한글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이 글자들이 누군가의 마음이란 걸요. 순간 회의실은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곧 수진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립 박수를 보냈죠. 일본 측 디렉터는 감동한 듯 문시우를 붉히며 요스케에게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요스케 씨, 정말 놀라운 작업이에요. 수진이 다가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단순히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한글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디자인에 담아냈네요. 일본 팀의 디렉터인 타나카 씨도 감탄했습니다. 요스케,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디자이너를 넘어 문화의 다리를 놓았어요. 이 프로젝트는 확실히 성공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스케의 디자인에 감탄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동안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풍경이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거리의 한글들은 그에게 친근하고 따뜻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수진이 요스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팀 모두가 모여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정화 할머니도 초대했답니다. 요스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정화 할머니께서 오신다고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께 연락드렸더니 기쁘게 수락하셨어요. 요스케 씨가 한글을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한옥 레스토랑에서 열린 축하 모임에서 요스케는 정화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최종 작품을 보며 깊은 감동을 표현했어요. 이제 당신은 진정한 한글의 친구가 되었네요. 할머니가 요스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글자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요스케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 자리에서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요스케는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문화 사이에 서 있는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리를 놓는데 한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요스케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제 도쿄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공항으로 그를 배웅하러 온 수진과 팀원들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스케 씨,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수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팀에게도 큰 배움의 기회였죠. 한글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셨으니까요. 요스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글자에 담긴 마음의 깊이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 커피를 마시며 요스케는 지난 2주일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디자인 프로젝트였지만 어느새 그의 인생을 바꾸는 여정이 되었죠. 한글을 통해 그는 디자이너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성장했음을 느꼈어요. 아, 그런데 정화 할머니께는 인사드렸나요? 수진이 문득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요스케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오늘 아침 카페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대신 이 편지를 남겨두었죠. 봉투 안에는 요스케가 정성껏 쓴 한글 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봄을 저도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수지는 엽서를 읽고 감동한 듯 미소 지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문장이네요. 할머니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요스케는 수진과 팀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도쿄에서요. 수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좋은 협업을 기대합니다. 비행기에 오른 요스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그리움이 피어올랐어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요스케는 노트북을 꺼내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그의 디자인 철학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전환점이었으니까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요스케가 첫 문장을 적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언어다. 도쿄에 도착한 요스케는 바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축하를 건넸고 그가 가져온 한국의 선물들을 보며 즐거워했어요. 요스케, 한국은 어땠어? 동료 아키라가 물었습니다. 한글로 디자인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 요스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어. 하지만 점점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그건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야. 그날 저녁, 요스케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정화 할머니에게 받은 캘리그래피 도구를 조심스럽게 꺼내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할머니의 노트와 자신이 한국에서 쓴 스케치북을 나란히 놓았어요. 다음 날부터 요스케의 디자인 작업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이전보다 더 감성적이고 따뜻해졌어요. 일본어 타이포그래피를 다룰 때도 한글에서 배운 감정의 깊이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한 달 후, 요스케는 아시아의 글자와 감정이라는 주제로 디자인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는 자신의 한국 경험을 중심으로 글자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닌 감정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여러 아시아 문자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요스케가 청중들에게 말했어요. 사람의 감정을 가장 섬세하게 담는 글자는 한글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세미나는 큰 호응을 얻었고 요스케는 이후 다양한 아시아 문자와 감정에 관한 프로젝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는 서울을 방문해 정화 할머니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새로운 한글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느 봄날, 요스케는 도쿄의 자신의 작업실에 앉아 창밖의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화 할머니가 최근에 보내준 엽서가 놓여 있었어요. 거기에는 간단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자는 손으로 쓰지만 마음으로 읽히는 것이지요. 요스케는 미소를 지으며 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문장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한글로 쓰인 따뜻한 감정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작업에 몰두하기 전 창가에 붙어 있는 작은 메모를 바라보았어요. 자신이 직접 쓴 한글 문장이었습니다. 한 글자에 담긴 마음이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요스케는 이제 글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의 삶과 작품 속에 영원히 흐르게 되었죠.